여러분 집안에 식물 하나쯤 키우고 있지 않으신가요? 최근 반려동물 못지않게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 식물이나 들인다면 여러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어 어떤 식물을 키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은 정서적으로 좋고 보는 것만으로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식물은 자녀들과 애완동물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의 식물은 집에 불운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잣집도 망하게 하는 집에서 당장 치워버려야 할 식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안개꽃입니다. 안개꽃은 집에서 키우기에는 안 좋은 식물입니다. 안개꽃을 말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개꽃을 집에서 키우게 되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거나 가족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안개꽃은 다른 식물과 다르게 집의 양기를 흡수하고 음기를 방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뾰족한 식물입니다. 집안에서는 뾰족한 잎을 가진 식물을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잎의 모양이 뾰족하면 집안의 다툼이 잦아지고 잔병치레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뾰족한 잎의 기운은 사람의 기운보다 높아져서 기에 눌리기 때문입니다. 그중 스투키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스투키를 잘 키우시는 분들은 기가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무실이나 개업하는 영업장에는 기가 센 식물을 가져다 놓게 되면 업무 능률이 오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업이나 사무실에는 뾰족한 식물을 많이 놓기도 합니다. 가시가 많은 선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가 많고 찔릴 것 같은 선인장 모양의 식물은 집안에서 키우기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가시가 많은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풍수지리상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 있고 다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뾰족한 기운이 사람을 예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알레르기 및 독성을 유발하는 식물입니다. 그중 협죽도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협죽도는 꽃이 예뻐서 실내 인테리어로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식물을 사람이 먹으면 매우 해롭다고 합니다. 협죽도를 먹게 되면 호흡장애, 구역질, 구토, 심장박동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죽도가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애완동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죽도에는 글루코사이드가 들어있어 먹었을 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땀, 구역질, 구토, 설사 및 호흡장애를 유발합니다. 피부와 접촉했을 때도 위험한데 협죽도의 줄기에는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유액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죽도를 심거나 옮겨 심을 때 가지치기 할 때는 장갑을 반드시 껴줘야 합니다. 다음은 국화입니다. 국화는 절대 집에서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화는 보기에도 예쁘고 향이 진해서 인기 있는 식물이지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천사의 나팔꽃이라 불리는 엔젤 트럼펫이라는 식물입니다. 엔젤 트럼펫은 관상용으로 많이 기르지만 독성이 강한 식물입니다. 꽃이 예쁘고 향기가 가득하지만 꽃에서 나오는 향이 환각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꽃의 향기를 오랫동안 맡게 되면 환각 상태, 정신 이상, 신경마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경계 억제를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집에서는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죽은 나무입니다. 집안에 죽은 나무를 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은 화분 뿌리만 남아있는 그런 화분이나 아니면 심지어 인테리어용으로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집안에 두면 안 됩니다. 죽은 나무는 귀목, 음목이라고도 합니다.
이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양태에 들어와 있으면 아주 안 좋습니다. 나쁜 기운을 일부러 불러 모으는 행위와도 같기 때문에 집안에 죽은 식물이 있다면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셔서 가져다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 식물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수국입니다. 아름다운 수국은 관상성이 높아 인기가 매우 많은 식물입니다. 하지만 풍수학적으로 수국을 거실에서 키우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데 집안에 나쁜 기운을 불러들여 가정의 불운이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싱싱한 푸른색을 지닌 수국은 매우 흔히 보이지만 가끔 위험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수국의 꽃을 씹으면 호흡곤란이 올 수 있으며 혈압이 낮아져 어지러움을 느끼고 기절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파리와 줄기 역시 같은 위험이 있지만 정도가 낮습니다. 이런 증상은 수국에 함유된 청산가리 계열 성분인 하이드라진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미모사입니다. 손에 닿으면 잎사귀가 수줍게 모여드는 미모사는 키우기 쉽고 피어나는 꽃도 사랑스럽지만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모사를 집안에서 키우면 가족 간의 관계에 긴장감을 주며 가정의 화목을 해치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가정의 재물운에도 좋지 않다고 하니 집안에 이 식물이 있다면 반드시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피아나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피아나는 저승길에 피어있는 꽃이라고 합니다. 꽃 이름 또한 불길한데 피안이라는 한자의 뜻은 강을 건너가다 혹은 사바세계의 저쪽에 있다는 정토를 의미합니다. 붉은색의 꽃은 섬뜩한 느낌을 주어 집안의 기운을 좋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집안에서 피아나를 키우는 것은 풍수학적으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상화입니다. 중국 민간 전설에 의하면 부상화는 불길한 기운을 가져와 하는 일이 안 풀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상이라는 이름이 중국어로 죽음을 뜻하는 복상이라는 말과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매우 불길하다고 여겨지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셀비어 디비노럼입니다. 먹을 수 있고 건강에도 좋은 일반 셀비어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셀비어 디비노럼은 LSD와 비슷한 환각 유발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원주민들이 의식에 사용하는 식물이기는 하지만 먹었을 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의식 상태를 교란하고 환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같은 증상이 자주 발생하며 평생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셀비어라는 이름을 본다면 디비노럼이라는 말이 따라붙지 않는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디펜바키아입니다. 아모에나 등으로도 알려진 디펜바키아는 그 색깔과 실내에서 모두 키우기가 쉽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아스파라긴이라는 자극적인 물질이 들어있어 사람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씹었을 시 목구멍이 붓고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관엽식물입니다. 크기가 과하게 큰 대형 관엽식물은 음기가 강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형 관엽식물은 집안에 들어오는 햇빛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풍수적으로 집안에서 키우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데 옥상이나 마당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겐빌레아입니다. 예쁜 색의 꽃이 벽을 타고 오르기 때문에 집 밖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부겐빌레아의 꽃, 줄기, 씨앗에는 시아노겐과 올레안드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심장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든 사고로든 부겐빌레아를 먹게 되면 몇 시간 이내로 어지러움, 구토, 설사를 비롯하여 부정맥과 심계양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에피프레넘 아우레움입니다. 에피프레넘 같은 덩굴 식물들이 집안에서 무성하게 자랄 경우 실내에 습기가 많이 차게 되고 매우 답답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또한 풍수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 집안에서 에피프레넘을 키울 경우 다듬어주는 것이 좋으며 가지를 창문 바깥으로 유인해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에는 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식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험한 식물이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으로 불필요한 위험을 막는 게 좋습니다. 식물에 관해 말할 때는 보통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만 다루지 식물에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식물을 사면서 그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한 산책하다가 아름다운 식물을 보고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 채 집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아름다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잊지 않으시길 바라며 중요한 내용이니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집안에 두면 안 되는 식물이 무엇인지 인지하여 그 식물로 인해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반려동물 못지않게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 식물이나 들인다면 여러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어 어떤 식물을 키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은 정서적으로 좋고 보는 것만으로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식물은 자녀들과 애완동물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의 식물은 집에 불운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잣집도 망하게 하는 집에서 당장 치워버려야 할 식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안개꽃입니다. 안개꽃은 집에서 키우기에는 안 좋은 식물입니다. 안개꽃을 말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개꽃을 집에서 키우게 되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거나 가족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안개꽃은 다른 식물과 다르게 집의 양기를 흡수하고 음기를 방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뾰족한 식물입니다. 집안에서는 뾰족한 잎을 가진 식물을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잎의 모양이 뾰족하면 집안의 다툼이 잦아지고 잔병치레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뾰족한 잎의 기운은 사람의 기운보다 높아져서 기에 눌리기 때문입니다. 그중 스투키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스투키를 잘 키우시는 분들은 기가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무실이나 개업하는 영업장에는 기가 센 식물을 가져다 놓게 되면 업무 능률이 오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업이나 사무실에는 뾰족한 식물을 많이 놓기도 합니다. 가시가 많은 선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가 많고 찔릴 것 같은 선인장 모양의 식물은 집안에서 키우기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가시가 많은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풍수지리상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 있고 다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뾰족한 기운이 사람을 예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알레르기 및 독성을 유발하는 식물입니다. 그중 협죽도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협죽도는 꽃이 예뻐서 실내 인테리어로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식물을 사람이 먹으면 매우 해롭다고 합니다. 협죽도를 먹게 되면 호흡장애, 구역질, 구토, 심장박동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죽도가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애완동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죽도에는 글루코사이드가 들어있어 먹었을 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땀, 구역질, 구토, 설사 및 호흡장애를 유발합니다. 피부와 접촉했을 때도 위험한데 협죽도의 줄기에는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유액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죽도를 심거나 옮겨 심을 때 가지치기 할 때는 장갑을 반드시 껴줘야 합니다. 다음은 국화입니다. 국화는 절대 집에서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화는 보기에도 예쁘고 향이 진해서 인기 있는 식물이지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천사의 나팔꽃이라 불리는 엔젤 트럼펫이라는 식물입니다. 엔젤 트럼펫은 관상용으로 많이 기르지만 독성이 강한 식물입니다. 꽃이 예쁘고 향기가 가득하지만 꽃에서 나오는 향이 환각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꽃의 향기를 오랫동안 맡게 되면 환각 상태, 정신 이상, 신경마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경계 억제를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집에서는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죽은 나무입니다. 집안에 죽은 나무를 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은 화분 뿌리만 남아있는 그런 화분이나 아니면 심지어 인테리어용으로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집안에 두면 안 됩니다. 죽은 나무는 귀목, 음목이라고도 합니다. 이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양태에 들어와 있으면 아주 안 좋습니다. 나쁜 기운을 일부러 불러 모으는 행위와도 같기 때문에 집안에 죽은 식물이 있다면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셔서 가져다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 식물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수국입니다. 아름다운 수국은 관상성이 높아 인기가 매우 많은 식물입니다. 하지만 풍수학적으로 수국을 거실에서 키우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데 집안에 나쁜 기운을 불러들여 가정의 불운이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싱싱한 푸른색을 지닌 수국은 매우 흔히 보이지만 가끔 위험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수국의 꽃을 씹으면 호흡곤란이 올 수 있으며 혈압이 낮아져 어지러움을 느끼고 기절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파리와 줄기 역시 같은 위험이 있지만 정도가 낮습니다. 이런 증상은 수국에 함유된 청산가리 계열 성분인 하이드라진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미모사입니다. 손에 닿으면 잎사귀가 수줍게 모여드는 미모사는 키우기 쉽고 피어나는 꽃도 사랑스럽지만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모사를 집안에서 키우면 가족 간의 관계에 긴장감을 주며 가정의 화목을 해치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가정의 재물운에도 좋지 않다고 하니 집안에 이 식물이 있다면 반드시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피아나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피아나는 저승길에 피어있는 꽃이라고 합니다. 꽃 이름 또한 불길한데 피안이라는 한자의 뜻은 강을 건너가다 혹은 사바세계의 저쪽에 있다는 정토를 의미합니다. 붉은색의 꽃은 섬뜩한 느낌을 주어 집안의 기운을 좋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집안에서 피아나를 키우는 것은 풍수학적으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상화입니다. 중국 민간 전설에 의하면 부상화는 불길한 기운을 가져와 하는 일이 안 풀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상이라는 이름이 중국어로 죽음을 뜻하는 복상이라는 말과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매우 불길하다고 여겨지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셀비어 디비노럼입니다. 먹을 수 있고 건강에도 좋은 일반 셀비어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셀비어 디비노럼은 LSD와 비슷한 환각 유발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원주민들이 의식에 사용하는 식물이기는 하지만 먹었을 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의식 상태를 교란하고 환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같은 증상이 자주 발생하며 평생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셀비어라는 이름을 본다면 디비노럼이라는 말이 따라붙지 않는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디펜바키아입니다. 아모에나 등으로도 알려진 디펜바키아는 그 색깔과 실내에서 모두 키우기가 쉽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아스파라긴이라는 자극적인 물질이 들어있어 사람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씹었을 시 목구멍이 붓고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관엽식물입니다.
크기가 과하게 큰 대형 관엽식물은 음기가 강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형 관엽식물은 집안에 들어오는 햇빛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풍수적으로 집안에서 키우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데 옥상이나 마당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겐빌레아입니다. 예쁜 색의 꽃이 벽을 타고 오르기 때문에 집 밖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부겐빌레아의 꽃, 줄기, 씨앗에는 시아노겐과 올레안드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심장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든 사고로든 부겐빌레아를 먹게 되면 몇 시간 이내로 어지러움, 구토, 설사를 비롯하여 부정맥과 심계항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에피프레넘 아우레움입니다. 에피프레넘 같은 덩굴 식물들이 집안에서 무성하게 자랄 경우 실내에 습기가 많이 차게 되고 매우 답답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또한 풍수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 집안에서 에피프레넘을 키울 경우 다듬어주는 것이 좋으며 가지를 창문 바깥으로 유인해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에는 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식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험한 식물이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으로 불필요한 위험을 막는 게 좋습니다. 식물에 관해 말할 때는 보통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만 다루지 식물에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식물을 사면서 그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한 산책하다가 아름다운 식물을 보고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 채 집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아름다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